제가 한 3시간 전에, 한 4시간 됐네요, 지금. 서너 시간 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조만간에 서브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다 하면서 웬 그 설렁탕 그릇이 보이는 그 스틸샷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별로 많은 분들이 안 보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또 먹방이나 찍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보시기에 설명을 좀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오늘 공연이 있었어요. 어제 그 음향 체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건 이제 어제 찍은 거고, 오늘 그 공연이 있었는데 용인의 그 포원아트홀에서 오늘 용인시 신년음악회가 있어서 거기서 오늘 연주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장도 좀 그냥 입은 채로 그냥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영상을 좀 거르지 않고 좀 보시게 할까 하다가 연주 준비하고 막 그러느라고 바빠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이제 못하고 그래서 먹방이나 찍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 서브톤과 따로 국밥. 참 제가 생각해도 이 제목 붙이는 데는 제가 뭐 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또 말이실 거예요. 서브톤과 따로 국밥. 우리가 이 서브톤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미 서브톤을 구사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아예 서브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는 서브톤을 난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한테 서브톤을 한번 구사를 해보라고 제가 요구를 하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제대로 그 서브톤에 대해서 이해가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브톤이라는 게 뭔지 오늘은 우리가 좀 쉽지만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지만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올려드린 영상 있잖아요. 그 국밥 그릇 나오는 영상. 만약에 그거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잠깐 이 영상을 잠깐 스탑하시고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오세요. 그 1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시면 되니까. 예, 보고 오셨죠? 네, 그게 오늘 제가 이제 연주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메뉴가 어제 저녁에 정해졌어요. 오늘 설렁탕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저께 한 것이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고자 제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합니다. 뭐 알아주시는 분들은 알아주시겠지만 나름 제가 진지하게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름 또 제가 바쁜 사람인데 뭐 그냥 쓸데없는 먹방 같은 거를 제 채널에 올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올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뭐 그런 이상한 화면들 나오고 그러면요 무조건 보세요. 그거 다 레슨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고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공을 들여서 다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그 서브톤인데 이 서브톤하고 따로 국밥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국밥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집집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주문을 하면 보통 이제 국밥집에서 뚝배기를 쓰는데 뚝배기에다가 국하고 아예 밥하고 토렴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아서 나오는 그런 집이 있고, 또 오늘 제가 오전에 가서 먹었던 그 설렁탕 집은 뭐 그 집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국밥집이 요즘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써요. 국은 따로 끓이고, 그리고 밥은 공깃밥으로 따로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서브톤에 연관해서 생각할 국밥은 무조건 그냥 따로 국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국밥. 이 따로 국밥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이제 이해가 가실 테니까. 오늘 그 영상을 보면은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만약에 그 설렁탕을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그럼 이게 원이 되죠. 이렇게 원이. 자, 설렁탕의 처음에는 그냥 하얀 국물에 고기 몇 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용물이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양념하고 파도 넣고 이제 뭐 밥도 넣고 해서 이제 먹게 되는데, 이 위에서 본 그림은 뚝배기가 원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그맣게 이제 밥 공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밥 공기가. 그리고 숟가락으로 여기서 이제 밥을, 제 영상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여기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돌려봐요. 그 밥 들어간 거를. 밥이 이제 거의 숟가락으로 풀면 뭉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제 풀어지기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영상 보시면은 숟가락으로 제가 이렇게 살짝 휘저어요. 이렇게 살살 휘저어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도 갔다가 뭐 이쪽으로 왔다가 제가 나중에 원위치로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뚝배기가 여러분들이 악기에,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악기에 이 뚝배기가 이 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넥. 자, 보세요. 이게 원이잖아요, 원. 그러면 여기도 이 마우스피스 빼면은 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원. 이게 뚝배기예요, 이게. 그리고 마우스피스가 시작해서 이 넥이 끝날 때까지 좁아진 상태에서 약간 넓어지는 형태로 이제 피니시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원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뚝배기는 이 마우스피스의 넥에 이 원형의 형태를 띈 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밥을 넣었는데, 설렁탕에는 국물이 있잖아요. 일단 밥 넣기 전에 그 국물이 이렇게 지금 요 위에서 보면 표현이 안 되는데, 단면으로 보면 그릇을 단면으로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이게 뚝배기라고 한다면 국물이 여기까지 꽉 안 차 있고 위에까지 살랑살랑 넘칠 때까지 안 차 있고,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 국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이렇게. 밥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옆면으로 놓고 보면 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국물을 뚝배기에 꽉 안 채워주는 이유가, 만약에 100%까지 국물이 살랑살랑 넘치기 전까지 국물이 있다 그러면 밥을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물이 바깥으로 넘쳐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뭐 야박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보통 국밥집에서는 뚝배기에 한 70~80% 정도만 이렇게 차게 주거든요. 그러면 이 국물이 뭐냐? 뚝배기는 뭐라 그랬죠? 뚝배기는 이 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국물이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릇에 담긴 국의 양이 70에서 80%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넥에 바람을 집어넣는데, 이 바람을 이렇게 뭐 어차피 이게 넓지도 않거든요. 이게 끝에는 좁게 시작해요. 좁게 시작해서 조금씩 넓어진다고 해도 끝에가 이렇게 넓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100% 바람을 꽉 차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70%, 80% 정도의 바람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100%를 넣으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돼요.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세지잖아요. 근데 7, 80%만 넣겠다. 그러면은 뭔가 자연스러운 호흡이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그런 생각으로 바람을 넣었거든요. 7, 80%. 그리고 밥을 제가 여기서 한 숟가락 떠서 여기다 넣었잖아요. 이 밥이 뭐냐? 밥이
리드의 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드의 진동. 그러니까 우리가 색스폰이 나는 그 원리가 이 마우스피스하고 리드 사이의 공간으로 바람을 집어 넣으면서 이 리드가 떨리게 되거든요. 이게 리드가 떨리면서 그 떨림이 넥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바디까지 가면서 증폭이 돼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운지라고 그러죠. 손가락을 누를 수 있는 키들을 조정을 해서 음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밥이 요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는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만약에 뚝배기에 요 정도 밥이 들어가 있다. 요거 뭐 한, 글쎄요, 뭐 한 5%? 5%, 10%? 뭐 요 정도, 5%, 10% 정도 이렇게 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서브톤이라는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가 되냐면은, 국물은 많아요. 국물이 뭐라 그랬죠? 국물이 우리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물은 많은데, 밥을 한 숟갈만 딱 떠서 넣으면 그게 서브톤이 되는 거예요. 자, 밥은 뭐라고 그랬죠? 리드의 진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서브톤의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서브톤의 개념인데, 여러분 또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드릴게요. 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개념을. 뚝배기가 이 넥이에요, 넥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뚝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설렁탕 국물이 호흡이에요. 그리고 안에 우리가 밥을 떠서 넣는 것이 리드의 진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설렁탕을 시켰어. 근데 따로 국밥이니까 밥이 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밥이 안 말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국수도 없어요. 그냥 국물에 고기 몇 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악기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밥이 지금 없어요. 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국물만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밥을 한 숟가락 딱 넣어서 한 10% 정도, 이 모든 비율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뭐 철학에서 뭐 자주 쓰는 말이 공간을 점유한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 공간에 이 밥이 10%를 점유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는 밥이 하나도 없다가 10%를 제가 넣어 볼게요. 자, 밥을 10% 넣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막 15% 되고 20%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물보다 밥이 적죠. 자, 호흡보다 진동이 적어요. 자, 진동을 우리가 딱 주려면은 약간의 텐션이 필요한데 그 텐션에 대한 조절이 이 서브톤에 대한 핵심이에요. 자. 자, 지금 소리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요 정도 되면 한 5% 보는 거예요. 5%. 5% 정도 진동이 바람에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한 20% 한번 내볼게요. 요 정도가 한 20% 되는 거죠. 이게 서브톤이에요. 이 서브톤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서브톤을 만약에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논문이 한 편 나와요. 그 정도로 복잡하고 뭐 하여튼 말하기 나름이지만 막 복잡하게 뭐 이렇게 돌려 얘기하고 저렇게 돌려 얘기하고 하면은 논문이 한 편 나올 정도로 방대한 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국밥 생각하면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국밥은 한 번씩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상을 하면 서브톤에 대한 이유가, 그 서브톤에 대한 이해가 편해진단 말이에요.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이해가 됐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연습을 해야 올바른 서브톤이 되냐면, 그리고 그 서브톤 저는 할 줄 압니다 해서 저한테 오신 분들 그럼 서브톤 한번 구사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잘못 알고 있고 안 되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고음을 시켜봐요. 서브톤으로 고음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대답이 서브톤은 저음에서만 구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브톤은 저음에서 이렇게 휘휘휘휘휘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서브톤은 테너 색스폰에만 이렇게 쓰는 기술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죠. 아닙니다. 서브톤은 테너 색스폰만 쓰는 테크닉도 아니고, 그리고 저음에서만 쓰는 테크닉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는 이해를 하시는 거죠. 소프라노 색스폰도 서브톤 다 써요. 그리고 고음에서도 다 서브톤을 씁니다. 이제 그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자, 뚝배기가 이렇게 원으로 생겼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펼쳐보자고요. 이렇게. 자, 뚝배기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말면 원 기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평평하게 지금 펴놓은 거를, 이거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말면 원 기둥 형식이 되면서 이제 그릇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핀 거예요. 핀 거고, 우리가 그 호흡을 100% 일로 꽉 채우게 넣는 게 아니고 호흡을 한 7, 80%만 넣는다고 봤을 때는 이 그릇 안에 요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요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위에 선이 그릇이 되고 아래 선이 이제 호흡이 차지하는 어떤 공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리드의 떨림으로 소리를 내는 그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50%가 넘지 않으면은 서브톤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거는 연주자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뭐 한 49% 정도 내면은 서브톤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아예 그냥 극대화 시켜가지고 한 20% 정도만 리드에 이렇게 떨림을 해서 서브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기준에서는 50% 밑으로는 서브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50% 이상은 뭐냐면 그게 그냥 노멀 톤이에요. 노멀 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편하게 부는 것이 한 50%에서 70%, 뭐 많으면 80%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소리를 내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냥 뭐 이게 뭐 호흡의 그 공간과 리드 떨림의 어떤 그 점유하는 그 공간을 계산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부신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를 발전시키려면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악기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이거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참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연습실 가셔가지고 악기 꺼내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자화자찬 같은데 저보다 이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국밥집까지 갔다 왔잖아요, 오늘. 몸소. 여기가 소리예요, 소리. 여기가 소리. 지금 소리가 이 호흡의 어떤 공간에서 봤을 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소리에 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여기가 지금 호흡 라인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서브톤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30%에서 10%로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까 제가 5%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5% 정도로 가늘게 이렇게 내면은 이 소리 같지도 않은 뭐 이상한 시그널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서브톤에서 놓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따로 국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말이에요. 국물은 국물대로 나가고 밥은 밥대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밥이 가다가 끊기잖아요. 밥이 가다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국물까지 싹 말라버려요. 그거는 서브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브톤을 구사한다고 좀 흉내를 내시는 분들도 서브톤의 발전에 아주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물은 국물대로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밥이 한 숟가락 딱 말아졌잖아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살짝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밥을 제가 한 숟갈 넣었던 걸 먹었어. 그럼 밥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국물이 남아야 되잖아요. 국물이 남는다는 게 이거예요. 자, 보셨어요?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국의 양은. 소리가 밥이 싹 들어가서 한 숟갈 먹어서 없어졌어도 얘는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바람은.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할 줄 아시면 서브톤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 국물밖에 없죠? 밥 한 숟가락 말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밥을 한 숟가락씩 마는 거야. 한 숟가락 말아서 그거 그냥 국물에 딱 적시기만 하면 바로 퍼먹고. 그럼 없어지잖아요. 또 한 숟가락 말아서 국물에 적시기만 하고 먹고. 그렇게 계속 하면은 밥이 여기 있다가 없다가 하잖아요. 그래도 국물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표현해 볼게요. 이거 들을 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들어왔다가 사라졌다가 들어왔다 사라졌다가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바람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변함없이. 따로 국밥이라니까, 따로 국밥. 따로따로 이거를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은 바람대로 나가고 진동은 진동대로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그게 됩니까 하는데 이 말로 설명이 되나요? 해보셔야 돼, 이거는. 그 처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국물이 없네. 이게 아니고 요게 돼야 된다고요. 요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렇게 습관되신 분들은 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소리가 끊어지면 바람도 그냥 끊어진 거예요. 이게 계속 습관이 되신 분들은 처음엔 잘 안 되겠지. 하루 이틀만 하시면 될걸요? 계속 바람을 보내려고 하시고 따로 국밥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람은 바람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소리는 소리대로 태우는 거고. 서브톤이 저음에서만 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저음에서만 구사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개념에서 본다면 서브톤은 저음, 중음, 고음 할 거 없이
다 쓰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서브톤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참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매력 있어. 곡을 표현할 때 요걸 쓸 줄 알면은 아주 사람을 간드러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간드러지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시잖아요. 근데 서브톤을 낼 줄 알잖아요? 그럼 고음에서 요 서브톤을 구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서브톤으로 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매력이 있지만 스킬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줄 아시는 분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또 중간에 그 뭔가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여기를 20%로 할 수도 있고 또 30%로 할 수도 있고 49%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서브톤이. 근데 뭐 서브톤 그러면 그냥 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서브톤의 개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 뭐랄까 아까워. 너무 이 서브톤이 아까운 지경이 되는 거죠. 서브톤은 모든 고음서부터 중음, 저음까지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급진 그 연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소리만 내기 급급한 어떤 그런 지금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사하면은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서브톤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 참 좋아요. 근데 연습하려고 해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서브톤에 대해서 많은 그 레슨에 대한 영상도 있고 뭐 선생님들이 많이 서브톤에서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땐 제가 한 30년 정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레슨을. 제가 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또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별 얘기를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알아듣게 하려고. 이 국밥 얘기하니까 제일 잘 알아들으시더라고. 이게 검증이 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저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뭐 저한테 한번 오시든지, 예, 그럼 뭐 얼굴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좀 알아들으실래나? 근데 대부분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99%는 알아들으시죠. 이 정도는. 자, 그리고 고음에서도 내가 서브톤을 고음에서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음은 우리가 고음에서 서브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고음 자체는 바람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뚝배기는 변함이 없죠. 악기가 뭐 고음 부른다 그래서 고음을 낸다 그래서 악기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의 통로 자체가 좁아져요. 이렇게. 통로 자체가. 그러면 좁아지면은 바람이 아무래도 빨리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그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좁은데 같은 그 양의 바람을 넣더라도 여기가 좁아지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고음에서는 이게 중저음보다 빠른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의 통로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통로 자체를 줄이고 이 안에다 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요게 같은 서브톤의 개념이라도 훨씬 더 좁아지게 느껴지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더 어렵겠죠. 왜냐면 뭐든지 좁아지고 작아지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색스폰도 어떻게 보면은 소프라노 색스폰이 제일 어렵잖아요. 까다롭거든. 모든 게 마우스피스부터 리드부터 악기부터 다 작으니까 왜 난 소프라노만 불면 이쁜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어렵지 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그거예요. 악기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좁아지고 작아지면 구사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고음을 내면은 호흡의 통로 자체가 좁아지면서 그 안에서 또 공간을
또 호흡의 통로의 공간을 확보하려면은 소리 자체, 리드의 진동 자체도 더 좁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어려운데 불가능한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고음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C거든요. 투옥타브 C. 만약에 그냥 낸다 그러면 한 50% 서브톤이 아니고 노멀 톤으로 낸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나겠죠. 근데 만약에 서브톤을 낸다. 되잖아요. 근데 두 소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 비율이 이 진동 자체가 만약에 호흡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넓다면 호흡 소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퍼센티지가 만약에 얘가 70이다 그러면 호흡 소리가 30이니까 상대적으로 소리가 적어지죠. 그런데 얘가 좁아지면서 호흡의 통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으면 호흡 소리가 더 크게 나죠. 지금 그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서브톤을 제가 고음에서 구사했을 때 바람 소리가 슉 하고 나가죠. 그 일부러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갖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톤은 정리합니다. 서브톤은 뭐다? 따로 국밥이다. 따로 국밥. 국 따로, 밥 따로. 그래서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국물에 밥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서브톤이 되느냐, 노멀톤이 되느냐. 요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통로가 있으면, 호흡의 통로가 있으면 소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통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 호흡의 통로는. 그 소리가 없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작아져. 그리고 다시 이렇게 쓱 들어오고 쓱 작아져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도 여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호흡 통로는. 호흡 통로도 변함이 없고 또 악기야 뭐 원래 생긴 대로 변함이 없게 이렇게 구경이 이렇게 가는 거고 호흡도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요 안에서 리드의 진동을 컨트롤을 해서 얼마만큼 리드의 진동을 호흡의 비율을 조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벌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서브톤이 되는 겁니다. 서브톤은 호흡의 통로에 제가 정의하건데 호흡의 통로에서 50% 미만이면 서브톤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꼭 서브톤이 꼭 낸다고 그래서만 그것도 서브톤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그것만 서브톤이 아니고 이렇게 호흡의 통로에서 공간을 50% 미만으로 잡아도 그것도 곧 서브톤이다.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컨트롤이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요거 호흡 통로 자체가 좁아지니까. 좁고 작은 건 원래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저음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C 같은 거 저 낮은 C 프렛 안 나서 막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거 가지고 이것도 지금 해내는데 어려운데 안 나는 가지고 막 애써서 하시지 마시고 나는 한 솔이 편해. 그냥 가운데 솔 정도가 편해 그러면 그 음으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나는 도가 편해 그러면 도 가지고 나는 옥타브 도가 편해 그러면 그 편한 음 가지고 이렇게 구사를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게 밥 따로 국 따로가 이런 얘기구나 알아내실 거예요. 그러면 서브톤은 끝. 물론 고개까지 접목을 하려면은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이거 구사 다 됐는데 반주기 틀어놓고 곡 딱 들어가면 또 힘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100이면 100명 다 똑같은 버릇이잖아요. 반주기의 음악만 나오면 그냥 바로 공격. 느긋하게 항상 이 서브톤에 대한 개념을 머리에 담아 보시고 처음에는 좀 곡을 하면 이상하게 들리지 이게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래도 자꾸 이 서브톤으로 곡을 연주를 해보시는 걸 자꾸 시도를 하셔야 늘 거 아니에요. 오늘 서브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목이 재밌죠?
서브톤과 따로 국밥. 그 영상 이상한 거, 제 채널에서 이상한 거 올라오잖아요. 꼭 보세요. 그거는 제가 필요한 거를 반드시 올리니까 꼭 보시고. 오늘 그 연주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연주가 좀 힘들었어요. 공연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집에 들어갈까 하다가 내일 올릴까 이러다가 오늘 옷도 이렇게 좀 이쁘게 입고 그래서 그래 좀 힘들더라도 잠깐 가서 하나 올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제 연습실에 들려서 이렇게 영상 한 편 제작을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을 해주고 계세요. 저한테 쓴소리도 감사하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도 감사하고 참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한 50분 정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지금 뭐 50분이 문제가 아니고 구독자도 계속 늘어나고 또 그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목마름이 있으시잖아요. 목마름. 그거 안단 말이에요. 제가 저도 공부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녀야 되고 뭐 돈은 별로 없는데 좋은 선생님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레슨비가 엄청 비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알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처럼 구사하고 싶고 제 10대 때 얘기입니다. 10대 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나요? 그러니까 항상 목마름이 있었어요. 좀 나한테 좀 뭔가 제대로 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만 한 분 계셨으면 난 좋겠다. 내가 그분 말씀은 내가 다 잘 들을 수 있는데 뭐 저란 사람을 두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저는 그건 기대는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악기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고민하시고 그 목마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예, 저도 그걸 겪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목마르신 분들을 해갈시켜 드리는 거, 그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계속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또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주된 일이 연주를 하는 일이잖아요. 1년에 제가 한 70여 회 정도 연주를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연주 당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전에 한 이틀 정도 또 준비하고 연습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70회만 잡아도 7, 24, 140일은 제가 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없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코로나도 지금 이제 끝났고 그렇게 되니까 연주도 많아지고 제가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참 감사한데 나름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뭐 레슨도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한테 뭐 주소도 물어보는 분 계시고 그래서 주소는 제가 이렇게 댓글에 올려드리고 하는데 레슨은 제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가르치는 것도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막 정 이렇게 답답하시고 진짜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시간 약속을 해서 뭐 한 번 오시든지 그래서 제가 원포인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제자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직접 배우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저는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이제 이만하고 집에 가서 빨리 저녁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브톤과 따로 국밥에 대한 오늘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내일 당장 악기를 들고 연습실에 가셔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고
서브톤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몇 번 보세요.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 이렇게 계속 많이 보면 보실수록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한 번 봤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보셔가지고 아예 내용을 그냥 확 다 외워버릴 정도로 그리고 악기 부실 때도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한번 여러분들도 서브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